이 시대의 참 방송인으로 최근에 정말 인기가 하늘을 찌르시네요. 네, 하늘을 찌르고 계시죠. 정청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대본에는 전 의원님인데 저의 마음은 아직도 정청래 의원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대단인 정청래입니다. 대단한 사람. 네. 네. 진짜 바쁘신데 전 서당캐 이제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뭐 이런 방송을 사실 제가 안 맞죠. 안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격이 안 맞잖아. 네. 남북 관계도 급이 맞고 격이 맞아야 되잖아. 네. 안 나와야 되는데 네. 의리상. 의리상. 의리가 더 중요해요. 네. 네. 요즘 방송 몇 개나 하고 계시죠? 방송은 사실상 더 많이 할 뻔했어요. 네. 어디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네. 작년에 대한민국 최고의 지상파 라디오에서 생방송 네. 2시간을 진행을 하라고. 네. 또 그 옆방송도. 그런데 네. 안 했어요. 왜냐하면 방송 심의 규정, 네. 선거방송 보도 심의 규정에 특정 당원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그러니까 이제 한 2주간 네네. 지방선거. 그러니까 동과 당원의 자격을 바꿀 수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만 살짝 탈당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안 된다. 네. 제가 봐도 대단하세요. 대단해요. 정말 대단하시다. 그렇게 얄팍한 수를 쓴 방송은 TV 조선 아닌가? 아니고 라디오. 네, 라디오. 네. TV 조선 취소하겠습니다. 네. 네. 지방선거가 100일 채 이제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정청래 의원님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왜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방송에서만 찾으시나요? 아니, 이제 그런 건 많아요. 네. 뭐, 출판 기념식, 뭐 상? 축사해달라, 축사? 축하 동영상 보내달라, 네, 네. 개소식에 와달라, 그런 거는 네.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공중전, 네.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 한번 쫙 네. 폭탄 투하해 융단 폭격. 네. 근데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 거죠. 네. 뭐,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그 방송이 이제 시사 방송은 이제 뭐 진보 진영과 이제 보수 진영 나오잖아요. 네. 정청래 의원님 나오면 그 상대 그 보수 진영이 약간 주눅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고분고분해져 사람들이. 저 일단 얼굴이 무섭잖아요. 안 무서워요. 네. 네. 하나도 안 무서워요. 계속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눈치가 제가 보여요, 심각한 게 딱 째려보면 더 이상 발언을 하잖아요. 네. 눈치를 항상 보죠. 저도 그렇게 눈치를 보게 되네요. 갑자기. 저도. 최근에 영화에 출연하셨어요? 네. 영화 제목은 뭐죠? 달밤 체조. 달밤 체조. 네, 3월 10일 날 네. 시사회를 해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시사회가 3시였거든요. 예. 근데 3시에는 내가 못 간다. 시사회를. 다른 일정들이 너무 많이 겹쳐가지고. 주연이세요? 특별 출연. 특별 출연? 네. 특별 출연이 그런 영향력이 있나? 시사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거기 나오는 사람 중에서 제가 얼굴이 제일 커요. 주목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전해철 의원 출판기념회 제가 토크 콘서트 네. 참여를 해야 돼서 네. 시사회에 못 가겠다 제가 얘기했어요. 네. 시사회 시간을 옮겼어요. 그래요? 7시로.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당연히 옮겨야죠. 그래서 7시에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네. 대한극장에서요? 야,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러니까. 대한극장. 이 달밤 체조는 그런 내용이에요. 라디오 심야, 네. 음악 DJ, 네. 이 여성 이제 주인공이에요. 네. 김윤서 씨라고 배우세요? 네. 근데 포스터에는 뭐 노회찬 전 대표. 주인공이 없어, 네. 포스터에는. 주진우 기자.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그랬는데 네. 그 방송을 하는데 자꾸 시국적인 발언을 해요. 아. 촛불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이제 징계가 논의되고 뭐 이런 멜로드라마인데 그런 게 이제 가미가 좀 되고 저는 비굴한 남부지검 부장검사로 나옵니다. 어울리시는데요? 언뜻 보니까 어울리시는데요? 정의로운 검사가 다 아니라. 집어쳐넣어. 뭐 이런 거. 재밌겠는데요. 네. 흥행이 좀 될 것 같아요. 웹무비예요. 네. 극장에 상영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네. 4,000원? 절반 가격으로 네. 이렇게 보는 영화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네. 주제 토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평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을 쫙 여셨는데 대북 특사의 방북 결과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대북 특사가 발표되자마자 네. 북한에 가기 전에 제가 페이스북으로 8가지를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네. 다 맞았습니다. 참여인. 네. 네. 다 맞았고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네.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이 이제 세 번째죠, 정상회담은. 네. 네. 근데, 한미 공조 없이는 성사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네. 성공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건을 조성해서 성사시키자. 그건 이제 다분히 트럼프 네. 기본적으로라고 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계속 체면 살려주고 비유 맞춰주는 것이 대단히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했다. 네. 이런 것이고 지금 녹음 시각 목요일인데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워싱턴에 가 계신데 네. 아마 거기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CIA 국장이라든가 맥메스터 안보보좌관도 만나고 트럼프도 아마 만나게 될 것 같은데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네. 북한이 네. 미국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왔다. 아, 우리 특사들이요? 네.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이 당대표, 5당 당대표 할 때 그건 비공개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물을 받으면 가장 좋아할까? 네. 뭐 지금 이미 발표된 것은 비핵화에 대한 용의가 네. 있다. 네. 그리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뭐 이해한다. 이런 건 이미 발표된 선물이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죠. 네. 네. 아주 절실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정치인의 심정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거든요. 똑같죠. 네. 예.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빅 이벤트. 네. 제가 봤을 때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 국적 한국인 아. 석방 문제이지 않을까. 아. 직접 트럼프가 북한에 가서 직접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요? 그러진 않더라도 어쨌든 트럼프는 모든 네. 일을 자기가 잘했다. 네, 내 그- 공이다. 다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네. 아마 그런 거 있으면 내가 북한을 잘 설득해서 네. 이렇게 인지를 구해왔다. 뭐 이런 형태의 선물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한미군 철수 우리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90년대 초에 이미 뭐 북한이 그런 입장을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큰 선물은 아닐 것 같아요. 그게 예측이세요? 첩보세요? 예측입니다. 아, 예측. 아무래도 첫 번째 알았어요. 난 첩보 수준 네. 같아요. 네. 그 방북 결과가 이제 6개 항으로 발표가 났는데요. 네. 이제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됐는데 시기와 장소 판문점이죠. 네. 네. 매우 이례적이거든요. 절묘했어요. 네. 절묘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미가 저는, 뭐죠? 판문점에서 하는 거예요?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면서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선대의 유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조선반도를 비핵화라. 이것은 선대의 유운이다. 유운이죠. 이번에 얘기를 했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과 6.15 정상회담을 할 때 남쪽에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 북쪽은 굉장히 좀 체면이 좀 구겼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25m라도 남쪽을 내려오는 거죠. 네. 예, 절묘하게 맞췄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당시에 내가 그럼 서울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밑에 실무진들이 경호상 네. 불가능하다. 그리고 실무진이란 건 우리 실무진이요? 북측 실무진. 북측 실무진이 북측 실무진이. 네. 북한 경호원들이 그렇게 실무선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장군님께서는 그렇게 내려가고 싶지만 경호상 불가능하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으로서는 최고 존엄이잖아요. 그럼 네. 여기는 이제 네. 태극기 집회 같은 사람들이 와서 뭐 방남 반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네. 그것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용납을 못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해본 적이 없지, 그런 일을. 지금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네. 절묘한 아이디어였다. 그래서 어쨌든 남쪽 땅을 밟게 되는 거니까 25m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25m. 네. 그러니까 이 북한의 백조율통이 그러니까요. 우리 남쪽 땅을 밟는 것은 이제 역사상 최초가 되는 처음인 거죠. 거네요. 네. 또 실감이 안 돼요, 지금. 네. 남북 정상 간에 한 라인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굉장히 큰 의미가 네,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남북 정상 간의 한 라인은 청와대에서 직접 평양으로 전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를 들면 남북 긴장 상태가 되면 혹시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건데 다 조정을 할 수가 네. 있죠. 그래서 어느 것보다 대단히 저는 큰 의미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고방산 초대소에 네. 특사단이 머물렀는데 한국 텔레비를 다 볼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 다 네이버 다음 포탈 다 진짜요? 검색할 수 있었고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배려를 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성의 표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 노동당사를 처음으로 개방했죠. 저도 이제 조선 노동당사를
겉에서만 봤거든요. 아, 보셨어요? 2001년도 평양 갔을 때 예. 이게 이제 주체사상 딱 건너편에 있어요. 대동강변 옆에 있고 인민문화공전도 제가 갔었는데 그 옆에 있는 건물이 이제 조선노동당사인데 직접 나와서 영접을 했어요. 아, 김정은 위원장이 앞에 공개 장소에서 보통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밀의 장소에 딱 있게 되는데 직접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배웅도 그 북한 가면 이제 건물들이 대부분 다 윤기나는 대리석이거든요. 근데 대리석 있는 그 광장 같은 그 실내에 차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잖아요. 대단히 이례적이고 대단히 적극적인 모습이죠. 그 이번에 방북했던 뭐 인사가 김정은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꽤 호탕하고 뭐 많은 어떤 좀 지식이 있는 솔직하고 대담했다. 대담했다. 이게 이제 총평인데 네. 원래 사회주의 그 지도자들이 원래 사실은 유식합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선전선동에 능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에다 조예가 깊습니다. 김정일도 영화 뭐 영화 감독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신상옥 감독 납치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에도 소질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뭐 이제 종자론이라고 그래서 문화 예술에 대해서 종자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 어쨌든 김정은 같은 경우도 뭐 후계자 수업을 착실히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모든 정보를 다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식과 정보 양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판단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올라오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 다른 사람보다 주변에서 사는 모르는 사람 많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김영철인도 다 알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한라인이라고 하면 전화가 예전에 영화 같은 데 뭐 이렇게 돌리는 전화잖아요. 그런 한라인이라는 게 그런 전화가 지금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들면 돼요. 그냥요. 집에 그런 게 있는 궁금해요. 김정은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 거 핸드폰 아니야? 아니에요, 핸드폰?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수학에 들면 돼요. 이번에 또 깜짝 놀라는 게 그 만찬장의 리설주. 리설주가 맞아요. 등장한 거 보고 저도 정말 놀랐는데요. 그것도 뭐 나름대로의 이 북한 측에서는 배려면 배려고 또 전략적인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북한을 보통 비정상적인 국가, 그리고 유격대 국가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전문 용어로. 그래서 유격대 국가에서 정상 국가로 변모된 모습을 그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퍼스트 레이디가 원래 없었어요. 북한은 지금까지 없었죠. 어떤 걸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도 이제 정상적인 국가처럼 퍼스트 레이디가 있다. 이런 거고. 이거는 장기 포석인데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멜라니 여사 상대 역이 리설주다. 이것을 미리 선보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되게 화사하게 나왔던데 리설주. 그러니까 이제 그 리설주가 금성예술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2001년도에 제가 그때 금강산 대토론회 때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앉아 있으면 하나씩 파트너를 다 정해줘요. 그때 이제 금성예술학교 학생들이 주로 내려오거든요. 거기는 이제 뭐 우리로 치면 예고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들 뭐 특별한 악기를 다 연주한다거나 말도 정말 잘하고 제 옆에 그때 파트너는 장원옥이라는 여학생이었는데 고종가첩이 듣는 방송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학생이라고 이름 불렀어요. 장학생. 그래서 이제 통일뉴스 이런 데 사진도 찍혀 있고 그런데 아버지는 상좌 출신이었고 근데 상자면 이제 우리나라 대령급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금강산에서 그걸 먼저 했는데 청년 학생 대표자 뭐 토론회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양을 갔었는데 제가 이제 불러달라고 장학생인데 절대 안 불러줘요. 저도 그 북경에 있을 때 그 북한 친구들 내가 실명을 잘 거론 안 하는 게 혹시 이제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 얘기했다가 불이익 받을까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모르잖아 이것도 북한에서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장학생 후배가 리설준 거죠. 그렇구나. 그렇게 그래서 연결되네. 그 2001년도에는 왜 어떤 6.15 정상회담 1주년 기념행사가 이제 평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려 호텔에 머물렀는데 고려 호텔에 그때는 뭐 북한 텔레비밖에 안 나와요. 뭐 이번에 고방산 초대수처럼
네이버 다음을 거기서 검색하고 KBS, MBC 뉴스를 거기서 막 보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참 이제 북한 가봤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특별 대우를 해준 거예요. 네. 그때만 해도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세 번째 항에는 이제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짧은 내용이지만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 속에 담긴 내용들을 한번 정청래 도사님께서 풀어주시죠. 세 번째 합의 내용이 이제 이거잖아요.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험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이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2005년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갔어요.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원래 1시간 면담 시간이었는데 5시간을 했어요. 오후 일정 다 포기하고. 만찬도 포함해서요. 오찬. 점심 때. 그때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북 철도를 연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거죠. 그랬더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혁명의 수도 평양에 남조선 열차가 지나가려면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럼 그 응당한 대가가 뭐냐? 네. 북미 수교, 북일 수교, 평화협정 체결, 남북 불가침 선언, 그리고 북핵 완전 불능화 약속하고 그런 다음에야 남조선의 열차가 평양을 지나갈 수 있다. 통과할 수 있다. 응당한 대가라는 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6개 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항이 이제 세 번째 항이에요. 네.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이거는 이제 비핵화? 비핵화죠. 네.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기도 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런 입장을 6.15 정상회담 때 얘기를 이미 했고요. 네. 김정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게 연원을 따져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긴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북한이 왜 핵을 갖게 됐느냐. 89년도에 동구 사회주의권이 몰락했죠. 그게 하나의 전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노태우 정부에서 북방 외교를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련과 중국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고립되는 거죠. 아니 우리의 적대 국가인 남한하고 우리의 혈맹 국가인 소련과 중국이 수교를 맺어 고립이 된 거예요. 뒷배경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이제 서로 합의를 하는 거거든요. 연영묵과 정원식 국무총리가.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내정 간섭하지 말고 상호 체제를 서로 인정하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92년도에 김용순 국제비서를 미국 워싱턴에 보냅니다. 그리고 국무부 차관에게 가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수교 맺자. 그리고 우리 북미 수교뿐만 아니라 북미 동맹까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미 동맹. 네. 근데 당시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거절을 하죠. 왜냐하면 니네도 곧 무너질 건데 동구 사회주의권처럼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김용순이 좀 체면 구겨가면서 약간 비굴할 정도로 통사정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것은 핵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핵 개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핵은 대미용입니다. 대미용. 그래서 그리고 이제 NPT 탈퇴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제네바 협정이 맺어집니다. 제네바 협정이 뭐냐면 NPT에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북한이 핵 사찰을 받고 그리고 그러면 북핵 개발을 못하는 대신 에너지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경수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경수로 지원 사업차 북에 2년간 가 있던 분이 서훈 국정원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을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북미 동맹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그게 그 북방 외교를 통해서 이 한중 수교 이후에 또 이 중국에 대한 좀 감정을 표출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이제 중소 중국과 소련과 등거리 외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균형 외교라고 할까요? 중립 외교를 하다가 이제 두 나라가 갑자기 이제 우리하고 수교를 맺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본인들은 불안했겠죠. 그래서 믿을 건 핵밖에 없다. 그래서 핵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네바 협정 때 이제 우리가 경수로 지원을 하러 가잖아요. 그때도 미국은 돈을 안 냈어요. 말만 하고. 그렇죠. 우리가 80% 정도 냈을 겁니다. 그랬는데 북한이 자존심이 세잖아요.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자존심 갖고 먹고 사는데
처음에 합의된 핵사찰만 한 게 아니고 옆에도 의심되네. 거기도 핵사찰 하자고. 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가 패전국도 아닌데 우리를 패전국 대우한다. 그래서 못해. 그래서 제네바 협정이 깨집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되면서 김영삼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다가 네. 김일성 주석이 급서를 바로 하는 바람에 맞아. 원래 1차 정상회담이 그거였는데 네. 이제 물 건너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을 설득해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죠. 그리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설득을 해서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죠. 갔었죠. 그렇지.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죠. 네. 그래서 원래는 클린턴이 평양에 가기로 돼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래서 가서 북미 수교를 실제로 맺으려고 그랬습니다. 북미 수교를 맺으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북일 수교예요. 그리고 이제 북미 수교는 미국과 북한이 친구가 된다는 거고, 네. 그래서 체제를 보장해 준다는 거고, 네. 정치적 후견인이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면 이어서 북일 수교가 이어집니다. 북일 수교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네. 지금 북한이 일제배 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게 110억 달러인데, 네. 그걸 일본은 안 깎고 주겠다. 그러면 이제 북한 경제가 주름살이 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평화협정으로 이제 되고 그다음에 북핵 사찰도 해서 영구 불능화 시켜야 되고 네. 철도 연결하고 이게 이제 일괄 타결 방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것을 뭐라 했냐 김대중 클린턴의 글랜드 플랜이라고 했는데 그게 실현이 안 되죠. 그게 됐으면 지금 어마어마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제가 동교동에 갔을 때 이렇게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참 박복한 민족이고 천추한이다. 네. 근데 왜 그것이 실현이 불가능하게 됐냐면 클린턴 후계자였던 엘고어가 네. 대통령 선거에서 지죠. 네.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네네.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되잖아요. 네네. 아들 부시. 네. 그래서 네. 이름처럼 조지고 부시고 네. 했죠. 한반도 평화 문제를. 그 이후에도 뭐 시리아 문제나 네. 뭐 우크라이나 문제로 이제 사실 북한 측에서는 핵 없이는 우리가 생존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확실히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이거거든요. 북한이 핵 무장을 하기 전에는 북한의 선대 유훈을 중시해서 네. 그렇게 나올 거지만 지금 이제 본인들이 핵무장 국가다, 핵보유국이다 주장하는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나올까 저도 굉장히 좀 긴가민하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확실하게 한 거예요. 이것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 네. 다만 그 전제 조건은 북미 대화, 네. 네. 그리고 북미 수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미국이 만약에 북한하고 수교를 한다 네. 하면 이런 거죠. South Korea is an old friend. North Korea is a new friend. 그래서 남한은 오래된 오래된 친구예요. 친구. 북한은 새로운 친구다. 네. 미국의 입장은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또 북일 수교가 또 이루어지게 되는 곧바로 거예요. 가능하죠. 이루어지게 가능하죠. 아, 그래요? 일본이 뭐 어. 미국의 거의 아바타 역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중국의 또 문제가 왜냐하면 이게 북미가 또 그 국가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네. 이건 또 중국으로 볼 때는 또 고립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아. 뭐 동맹이 아까 제가 처음 듣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아주 뭐 두 나라의 패권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서 이제 결국은 6자 회담 복원 이렇게 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2005년도 9.19 공동 성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9.19 공동 성명이라는 것 자체가 한반도 비핵화예요. 네. 그래서 체제 안전 보장 이런 문제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6자 회담을 통해서 미일 중러 남북 이렇게 해서 6자가 다시 이제 모여야 되는 거죠. 네. 네. 지금 북한에서는 이제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제 중단을 약속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북미 대화에 대한 어느 정도 조건은 갖춰져 있는 그쵸.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네. 9.19 공동성명의 이제 여러 가지 조항, 5가지 조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판도라에서도 이제 우리의 스탠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하는 말과 미국이 하는 말이 조금씩 다르다. 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거거든요. 북한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자,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북미 대화, 남북 대화를 할 때는 핵실험을 하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 네. 먼저 말로 선언하고 음. 행동으로 실천해라. 음. 그걸 먼저, 네. 먼저 한번 해봐라. 이런 거죠. 그리고 미국한테는 북한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 제재와 압박, 그리고 적대시 정책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테이블에 나온다면
우리가 유연하게 개선할 용의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미국한테는 우리가 설득하는 지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대립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라. 네. 그 적대시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압박과 제재 네. 이것도 좀 풀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미 군사훈련 이것도 중단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중재자론, 네? 그렇죠. 네, 운전자론이 바로 그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두 나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네. 한국의 역할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남북이 자주 만나면 네. 우리가 이제 이니셔티브를 치게 돼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클린턴 대통령도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궁금하잖아요. 우리한테 물어보죠. 우리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도 사실 우리보다는 트럼프 생각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하죠? 우리한테 귀동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같이 우리한테 귀동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랬던 기간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언제요? 2005년 9.19 공동성명 때까지 약 3개월 정도. 네. 지금 이제 북한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미국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말씀대로 하면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이 이제 안 하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게 됐다. 네. 이렇게 돼서 당연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다, 진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가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숨가쁘게 막 달려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북미 관계도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갈 것이다. 얼마 전에 모 매체에서 네. 문재인의 덫에 걸린 트럼프와 김정은이라는 기사. 그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이게 뭐냐면 네. 그 내용을 대충 보니까 네. 실제로 미국은 선제 타격, 그러니까 네.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적극 검토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 직접 남북 간의 대화를 하고 이런 평화 무드가 생기니까 근데 미국에서 선제 타격이나 어떤 군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에 뭐 중재 역할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실제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네, 남북 관계를 그렇죠. 그 반전시킨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에는 우리 뭐 코리아 패싱이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맞아요. 뭔가의 군사적인 전략을 펼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뭐 군사적인 전략을 펼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 매체에서 제목을 그렇게 뽑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맞아요. 선제 타격 그거는 에드벌룬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코피 전략 뭐 그리고 못 말을 해요. 많이 그건 뱉어냈잖아요. 뭐냐면 외교적인 수사고요. 아. 선제 타격을 할 수 없는 게 만약에 선제 공격을 하려면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미국 국적 사람들을 소개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다 일본으로 먼저 보내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 기간이 다 이렇게 전문 용어로 뽀롱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북한도 겨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해요. 근데 미국 보고서에 의하면 네. 미국의 선제 타격했을 때 네. 북한이 군사적인 대응을 안 할 거라고 또 미국에서는 판단했다는 거예요. 네. 그럴까요? 지금 같은- 굉장히 같으면- 위험한 그러니까요. 시기가 있었다는 지금 거죠. 같으면 바로 괌을 타격해버리죠. 아. 네. 그러면 미국 정권 넘어가는 거예요. 네. 못해. 그렇죠. 남측을 향해서도 이제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네. 뭐 재래식 무기가 남쪽을 향한 것은 아니다. 또 이제 네. 김정은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재래식 무기는 남쪽을 향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개성 뒤쪽에 장사정포가 다 배치돼 있거든요. 있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ICBM 같은 경우 뭐 몇만 뭐 13,000km 그렇죠. 뭐 몇천 킬로 이런 것은 남침용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 200km면 돼요. 네. 그럼 뭐 다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장사정포. 네. 지금 1,100개가 있다는데 네. 이거 쏘기 시작하면 뭐 완전히 뭐 그냥 완전 초토화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북한의 입장으로는 북한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지 남쪽으로 지금 핵이 향하는 게 아니다. 네. 하는 점을 재확인해 준 거예요. 네. 이번에 또 놀라운 것이 네. 그 발표문에는 없었지만 정의용 실장의 일문일답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한미 연합훈련 재개에 대해서도 북측에서는 양해했다. 네. 이해한다 그랬어요. 네. 이해한다 그러고 그것이 이제 축소 대가기를 앞으로 네. 기대한다 이렇게 했는데 가장 걱정했던 대목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이 꼬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북한이 먼저 이해한다고 했죠. 그럼 트럼프로서는 좋아. 그럼 우리 안 할 수는 없고 축소할게. 이렇게 이제 화답을 하게 돼 있어요. 아,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도 북측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했을 때 다시 네. 또 어떤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렇죠. 봤거든요. 네. 또 야당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한미 군사훈련 또 연기 내지 축소를 네. 한다면 또 야당에서 엄청나게
공세를 퍼부었을 텐데 네. 김정은이가 우리의 운신의 폭을 굉장히 넓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김정은이 먼저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 남조선이 어려운 거 다 이해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 나왔어요? 네, 어려운 거 다 이해한다. 스마트한 그러면 본인이 쭉 편인가 봐? 푸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깊네. 그럼요. 밀당이 없었어요. 대북 특사단과. 그리고 쭉쭉쭉쭉쭉 다 얘기했어요. 네. 대북 그러니까 준비되고 있었어요. 북한 쪽이. 준비해서 나온 거예요. 그냥 그거대로 읽은 거예요. 이 합의사항 6개라는 게. 그래도 어떤 조율이 전혀 거의 없었네요. 그럼 그건 김정은의 결단이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요구했대요. 이 6개 합의 사항을 먼저 이제 요구를 했고, 네. 그거를 이제 준비해서 와서 답변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알려져가지고 이 6개 조항 내용이 좀 많이 알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많은 정말 이번 특사는 엄청난 성과와 네, 맞아요. 또 이제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밝아진 건데요. 네. 야당에서는 계속 평가절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조항 중에서 다 의미가 있지만, 네, 제일 의미 있는 게 대화 무엇인지. 기간 중에는 네. 북핵 실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 네. 이거는 이제 그동안 못 믿을 북한, 맨날 속이는 북한. 네. 근데 진짜로 이렇게 할 거예요. 네. 그러면 북한도 말을 하면 지키는구나. 이거는 아마 국제적으로 공인이 아마 될 겁니다, 이번에. 네. 네. 그리고 또 구구절 행사가 있기 때문에 또 안 하는 것이 더 좋고. 네. 그래서 이번 대북 특사단을 통해서 사실상 김정은도 국제 무대에 데뷔를 한 거거든요. 네. 데뷔했죠. 굉장히 멋있고 화려하게 한 겁니다. 가족들이 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김여정. 그러니까 네. 전 세계 톱뉴스였으니까요. 네. 우리만 톱뉴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다음 단계는 북미 대화죠.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북미 대화는 정상회담 전에 들어갑니다. 지금 그거 하려고 간 거예요, 지금. 그럼 4월에 정상회담이 4월 말에 이루어지는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3월 말, 4월 초 네. 이때 먼저 시작할 거예요. 북미 대화를 하게 된다면 네. 북측에서는 누가 유력하는가요? 북측에는 아무래도 이제 김영철, 김영철. 뭐 이런 사람들이 네. 나오겠죠. 그리고 근데 거기도 국제비서가 있거든요. 정확히 네. 지금 내 이름은 정확히 네, 기억이 네, 안 나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워싱턴에 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장소는? 제3국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대화는 시작합니다. 이것이 돼야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굴러가는 두 바퀴 수레바퀴거든요. 네. 그래서 북미 대화, 남북 대화는 같이 굴러가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대북 특사단이 갈 때 저는 어느 정도 좀 감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서훈 정의용 실장이 2명 다 네. 트럼프를 만나러 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정의용 실장은 북한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 미국 전문가. 그렇죠. 미국 전문가죠. 예. 정확하게 한다면 이분이 이제 제네바 대사 출신이거든요. 외교관이시지. 네, 17대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그렇죠. 했었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입장을 다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북한 김정은이 이렇게 합의하고 이런 문구 하나하나는 어떤 의미를 띈다 네. 하는 것을 서훈 네. 원장이 이제 트럼프에게 설명할 것이고. 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은 서훈 원장이 그렇습니다. 전달하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은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이 네. 듣고 분석하고. 담당하고. 그래서 원래 김대중 대통령이 저희가 3개월 동안 우리가 정보 주도권을 쥐었던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2005년 6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가서 5시간 동안 면담한 거. 그리고 2005년 9.19 공동성명까지 네. 약 3, 4개월 동안. 네. 그때는 미국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자꾸 물어보고. 그렇죠. 늦은 밤에 전화. 그렇죠. 네. 6.15 정상회담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김대중 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늦게는 전화하지 마. 죄송합니다. 김정일, 김대중 정상회담 할 때 네. 김정일 위원장의 숨소리까지 들려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오해가 없어야 되거든요. 아니 오늘 홍콩 그 매체에서는 네. 북한이 대미 특사로 김여정을 파견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대미 특사로? 네. 근데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근데 아니 그 김여정 부부장이죠? 네. 김여정 부부장이 대미 특사로 뭐 그런데 개인적인 어떤 그 관계가 아니라면 한번 가보면 미국에서도 엄청 파워풀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김여정도 좋고 네. 그리고 이제 2000년도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오기 전에 13일 전에 조명록 차수
조명로 서수. 네, 정치국장. 네. 우리가 이제 워싱턴에 군복 입고 갔어요. 배가 그 맞아요, 기억나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누런 이번에는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군복을 입지는 않을 거예요. 하여튼 네. 대단했어요 그때. 맞아요. 김여정 부부장이 가면 드레스 입고 갈 거예요. 이방카를 만나려고.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이 네. 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매너와 에티켓을 지키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는 그래도 뭐 김여정 부부장 아니면 또 여성 그 있잖아요. 아, 그 수행했던 분? 수행했던 분 말고 네. 그 노르웨이에서 그 외교부 네. 최선희 국장. 최선희 네네. 국장 실무자로는 거기 가겠죠. 뭐 실무대로 갈 가능성이 있죠. 네. 정말 그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잘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왠지. 우리가 남북이 크게 합의했던 네. 역사적 사건을 제가 떠올리면 이런 겁니다. 네. 처음에는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계의 원칙을 했었죠. 네. 그 다음에 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 그래서 이거 서로 상호 불신 이런 거 하지 말고 체제 간섭하지 말고 상호 인정하자. 뭐 그리고 군사적 위협을 하지 말자.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제 합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이 네. 있었고요. 92년도에.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도 6.15 정상회담 있었고,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14선언이 있었죠. 대본 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참 천재.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대북특사단의 6개항 합의 조항이 네.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 또 합의문이 또 나오겠죠. 그렇죠. 네. 네. 대체적으로 지금 한 7번 정도 우리가 네. 남북 당국자 고위급 회담에서 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요. 네. 합의 내용은 시대가 바뀌었어도 일맥상통합니다. 네. 그러니까 72년도 처음 했었잖아요. 이우락과 네. 했을 때 공동성명. 자주적으로 하자. 우리 민족끼리 하자. 이게 6.15 공동선언 첫 번째 조항 똑같죠. 그다음에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하자. 네. 그리고 민족 대단계의 원칙, 7.4 남북 네. 공동성명. 그래서 14선언도 첫 번째 조항이 뭔지 아세요? 6.15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돌아가자. 6.15 정신은 또 뭐예요? 남북 기본 합의서 정신이에요. 네. 그렇죠. 네. 남북 기본 합의서 정신은 또 뭐 7.4 남북 공동성명 네, 네. 합의한 거. 네.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북 정상이 만나면 다 그런 종류를 합의를 해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했다. 그러면 합의될 내용은 뻔합니다. 네. 서로 체제를 상호 인정하자. 그리고 남과 북은 서로 비방하지 말자. 네. 그리고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한다. 네. 그리고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하자. 이런 내용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이인용 수장님이 방송 중에 뭐 메모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적으세요? 아니, 이거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공부해야 돼서. 공부를 하시는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4월 말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네. 정상회담을 하면 네. 시진핑이가 김정은을 한번 부를 것 같아요. 아, 또 그런 일. 네, 왜냐하면 시진핑도 사실 공식적으로 김정은을 한 번도 초대를 안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시아 동양 사회에서 좀 나이도 아직 좀 어리고 그렇죠. 이게 뭔가 이렇게 서로 비춰줬을 때 뭔가 좀 격이 안 맞는 아, 거 맞아. 아니에요. 좀 균형이 안 정청래 맞아요. 의원님이 서당길 안 나오려는 거와 시진핑이가 김정은을 안 만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아, 지금.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김정은을 만나고 나면 네.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뭐 정상적인 하나의 또 지도자로 인정을 그렇죠. 우리 정부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확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시진핑이가 부를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겠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이제 자기 뭐 헌법 개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영구주권으로. 네. 끝났나요 했어요? 벌써? 지금 진행 중이고 아, 진행 거의 중이잖아요, 지금. 거의 근데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별 문제 없죠. 네. 그럼 뭐 그러면 네. 뭐 부를 수 있죠. 네. 완전 우리가 김정은을 데뷔시키는 데뷔시키는 거예요, 지금. 네. 북한에서도 이제 이런 또 전략이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이번에 그 비춰지는 모습을 네. 그 조선 중앙 TV 가서 네. 쭉 보고 그랬는데 네. 굉장히 여유롭고 그리고 하여튼 자신감이 넘쳐요. 네. 그 신년사 때도 좀 그렇던데. 그렇습니다. 제가 네. 신년사 제가 며칠 전에 네. 판도라 방송에서 예언했습니다. 김정은 신년사에 남북 대화를 제안할 것이다. 다들 그때 저 미친 거 아니야? 정청래 이랬거든요. 네. 예언대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남북 긴장 상태 최고지에 오르면 그 다음에 반드시 대화 분위기로 갑니다. 네.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1968년도에 울진 삼척 지역에 네. 무장공비 네, 네. 네. 그리고 청와대 습격 사건, 네. 김신조, 푸에블로 납치 사건, 미국 비행기 격추 사건 맞아요. 이게 네. 68년도에 일어나요. 판문점. 그래서 박근혜가 평양 갔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거에 대해 사과했어요. 좌익 맹동주의자들이 실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로서는 전쟁을 해야 돼요. 네. 전쟁을 안 하잖아요. 못하고. 그러고 나서 70년도에 우리가 평화 제안을 합니다. 네. 그리고 72년도에 남북 공동성명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된 거. 83년도에 아웅산 폭탄 테러 있었죠. 네. 우리 경제부총리가 죽었어요. 그랬죠. 그랬어요. 서석준. 네. 뭐 이러면. 근데 그 다음에 평화 제안을 또 합니다. 적십자사 회담. 네. 그래서 85년도에 분단 이래 최초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네. 벌어지죠. 그렇죠. 누가 이 사람을. 네. 그러니까 맞아요. 아웅산 폭탄 테러 났을 때 그 다음에 그 이산가족 상봉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흐름이 있구나. 그렇죠. 네. 2017년도에 최고조였거든요. 네. 핵실험하고 막 미사일 발사하고 ICM 네. 발사하고 막 트럼프랑 막 김정은이랑 곧 주먹질 할 거라고. 맞아요. 신년사를 통해서 이걸 다 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구권 무너졌을 때도 김일성 주석이 신년사를 통해서 다 화해 제스처를 합니다. 또. 그래서 북한의 지금까지 패턴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네. 내년이면 남북 관계가 많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네네. 이런 반전은 사실 예상치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빠르게 진행돼서. 그리고 이제 네. 김정은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평창 올림픽을 활용해야죠. 네. 그리고 그게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딱 맞았어. 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네. 11월 달에 이제 화성 14 발사하고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네, 네, 그때부터 신년사를 쓰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왜냐면 할 거 다 했어, 11월 달에.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신년사 작성 기간이거든요. 네. 좀 많은 부분을 새롭게 아는 것 같아요. 네. 정리가 일단 좀 잘 되고 있어요. 북미 대화가 머릿속에.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무엇을 목표로 진행되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이제 북미 대화의 입구. 네. 입구에는 이제 핵동결. 네. 이거 중국 용어로 이제 쌍중단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마라. 네. 네. 우리도 그럼 핵을 일단 동결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딱 이 현실적인 그렇죠. 네. 분위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평화. 네. 거기서부터 우리 시작하자. 네. 네. 북한은 이미 핵실험 미사일 발사 안 하겠다. 안 이미 하겠다.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동결이라는 용어를 안 썼지만 네. 동결인 거예요. 이게. 네, 동료인 거죠. 그러니까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등 우리한테도 성의 표현을 해라.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미국은 호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좋다. 그럼 해보자. 네. 그래서 입구에서는 핵 동결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출구에서 이제 비핵화. 비핵화. 아에 대한 결실. 이걸 가지고 나올 거. 이건 보고 이제 뭐 홍준표 대표들, 야당 대표들은 이거 믿을만 하냐, 뭐 어쩌냐, 그리고 또 속는 거 아니냐, 뭐 시간 벌기용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 방법 말고 뭐가 있어요? 우리도 시간을 보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저쪽 좀 핵 도발 안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지금 문 대통령도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 텐데요. 큰 그림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북미 대화. 북미 대화, 북미 수교, 그리고 북일 수교 일과 타결입니다. 똑같아요 다. 네. 그리고 평화협정, 불가침 선언, 그다음에 북핵 완전 불능화, 네. 영구 불능화, 뭐 남북 철도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해제, 뭐 이런 것이 이게 일괄 타격이에요, 일괄 타격. 그러니까 북미가 수교만 된다라면 네. 정말 우리 정청래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그 북한과 미국이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그 중국의 모 외교관을 만났는데 사드 때. 네, 네. 예? 그 외교관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세계에서 핵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다. 그 다음에 어디냐? 중국, 뭐 러시아다 그랬더니 근데 너희는 한국은 왜 미국의 핵과 중국 핵을 두려워하지 않냐? 그래서 벙쳤죠. 우린 친구잖아. 딱 그러는 거예요. 말 되는데요? 네, 근데 뼈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너희는 친구의 핵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형제 핵을 두려워하냐? 말 이러는 되네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북한이 좀 이성적이지 못하고 이런 얘기하니까 네. 형제가 이성을 잃으면 약을 갖다 주자. 설득을 해서 집을 데리고 와야지. 그걸 방치하면 되냐라고. 저도 사실 그때 스누스누 졌지만 정말 낯뜨거웠어. 좀 부끄러웠겠다. 네, 부끄럽죠. 네.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네, 그래서 그러게. 그 외교관이 했던 얘기가 사실 굉장히 낯뜨겁고 부끄러웠는데, 그렇습니다. 네, 북미가 이 외교 관계가 네.
수립되면 정말 자, 타임머신을 좋을 것 같아요. 타고 네. 우리가 예를 들어 100년, 200년 후로 한번 가본다면요. 네. 근데 통일이 됐어. 네. 그러면 지금 있잖아요. 네. 우리 야당들이 하는 짓 있잖아요. 부끄러운 거지. 부끄러운 거죠. 네. 미국에서 고자질하고 북한 막 때려잡자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매국행위. 핵으로 쳐부수자고 그러고 우리 옛날 그 삼국시대 한번 보세요. 네. 통일되면 우리 같은 민족 같은 국가잖아. 네. 근데 막 가서 고자질하고 막 뭐 중국 끌어들이고 했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야. 네. 그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이런 많은 그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한반도의 정세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역시 북미 관계랑 같이 이제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 우선은 북미 대화가 정상회담 전에 있을 거라고 예측하시는 거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문재인 합의된 대통령, 거대로 김정은과 이제 서로 상호 네. 연대 보증하면서 네. 네. 실천하는 과제가 남겠죠. 네. 네. 정말 천만 다행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반기에 이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죠. 1년도 안 돼서. 네.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 이행 기간이 있잖아요. 네. 불행하게도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천만 다행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집권 기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네, 3년 네, 기간이. 네. 그래서 이 3년 동안 상호 신뢰 속에서 하나하나 쉬운 것부터 네. 가능한 것부터 합의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네. 근데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는 남북 대화로 인해서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있다는 궤변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데요. 궤변이죠. 그거. 네. 이런 주장은 지금 궤변이라고 뭐 볼 수- 자유한국당 필요 없죠? 입장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한미 동맹 속에서 긴밀한 협조 속에서 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김영철의 방란 같은 경우도 원래 제재 인물이에요. 미국이 안 풀어주면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막 보름 정도 걸리는 것을 하루 이틀 동안 다 풀어줬어요, 미국이. 다 해결해줬어. 뭐 비행기 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한미 공조가 되는데 그걸 막 반대. 네. 자유한국당은 반미 세력인가? 네. 네. 아니 한미 동맹을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게 헷갈려요, 진짜. 그리고 저는 그 헷갈려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예측 불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인간적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우리가 모색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뭐 정말 오랫동안 야당을 했다고 치고 네. 자유한국당은 50년 동안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분들 아니에요. 네. 근데 트럼프 정권과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네.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트럼프는 어떤 사람인가 서울대 이근 교수가 써놓은 논문이 있어요. 네. 제가 읽어봤더니 공부를 많이 하시네요, 요새. 네. 읽어봤더니 이런 겁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근 교수는 뭐라고 첫 번째 캐릭터로 꼽았냐면 브랜드 비즈니스맨이다. 그러니까 자기 트럼프 이름을 막 띄워. 네. 그다음에 트럼프 호텔도 하고 트럼프 뭐 빌딩, 뭐 네, 골프장 네. 이렇게 해서 네. 장사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방송인이었잖아요. 네, 네, 트럼프가. 그렇죠. 그래서 네, 맞아요. 자기 이름을 브랜드화해서 사업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네. 이기적인 사업가다.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는 정확하게 말하면 트럼프 퍼스트고 아메리카의 이익이다. 그것은 정확하게 트럼프의 이익이다. 꼭 누구 같아요. 그러니까. MB 같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만약에 우리가 MB 트럼프 정상이었으면 대화는 잘 됐겠어. 그런데 네, 맞아요. 안 됩니다. 왜요? 큰일 나죠. 그래요? 똑같기 때문에? 똑같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밀어내기. 대통령이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자꾸 체면을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네. 모든 것이 다 트럼프의 공이다. 네. 이 말을 듣기를 원해. 아. 그리고 당신은 위대한 대통령이 돼서 남북관계를 잘 풀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 야, 이거, 아니, 우리 여기 김혜한 국장 네네. 청원에 들어가요. 약을 정말 잘 타요. 김혜한 국장이. 트럼프한테 전화해서. 대통령의 예측이 그냥 그대로 맞아 떨어집니다. 약사가 필요하구나, 우리 네네. 청와대. The greatest president. 네. 이렇게 자꾸 해줘야 돼요. 가장 위대한 대통령.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립서비스를 잘 안 안 하시고 못 하시는 하시잖아요. 분이죠. 네. 굉장히 잘하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신년 기자회견 할 때 소리 그랬잖아요. 안 그때 될 것 깜짝 같아요. 놀랐어요. 진짜. 공이 너무 크다. 네. 그때 트럼프가 바로 그거 받고 문재인도 나 칭찬했다. 네. 이렇게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재밌었어. 네. 오바마 때보다 우리가 상대하기는 더 쉬울 것 같다. 그래서 비유만 잘 맞추고 그럼 본인 이익만 딱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노벨 평화상 받아라. 미국 CIA에서 또 이거 듣고 나서 또 트럼프한테 그대로 직구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홍준표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문정인 네. 특보의 해임을 주장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도 막말하더라고. 네. 문정인 교수가 그래도 그 정말 우리나라의 전문가인데 이분이. 그 예. 특히 국제 정치는 맞아요. 가장 권위 있는 교수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상근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근데 다 똑같은 말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큰 틀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 된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요. 홍준표 대표가 계속 이제 거의 막말을 했죠. 아니 근데 막말이에요, 막말. 그랬더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당신 대안은 뭐냐?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또 이렇게 얘기해. 지금 최근에 그 기자들 만나보니까 청와대에서 이렇게 많이 뉴스가 생산된 건 처음이래요. 그러니까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네. 뉴스가 너무 많다는 정신이 거야. 없을 것 같아요. 네. 뉴스가 많은 청와대. 네. 근데 뭐 청와대발 뉴스들은 가장 좋은 소식들이 제일 그럼요. 많아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운도 많고 네. 그리고 일도 너무나 차분하게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아, 정말 잘해요. 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박수 또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한 번 치자고 해서 여러 번 치는 거야? 아니, 박수가 근데 약간의 김정은 스타일의 약간 아니, 이거예요. 네. 박수 한 번 칩시다. 그래서 나는 아, 한 번 친 거야. 네. 우리 정청래 의원님 정말 요새 너무 바쁘신데요. 네. 우리 서당캐. 요즘 서당캐는 약간 책임과 좀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 서당캐란 이름을 직접 정청래 의원님이 지어주셔서. 직접 지어주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서당캐와는 함께 끝까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당신. 네,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네. 그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저도 오늘 그냥 너무 자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네. 여러 가지 좀 얘기하게 돼서 저도 반갑고 기쁩니다. 종종 부르면 나오겠습니다. 네. 약속하셨어요, 지금. 한 번 나오면 사실 그 출연료가 한 아이, 2,300만 그럼요. 원을 당해서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집권당이 됐어도 네. 재정 상태가 너무 좀 어렵다는 2, 3만이라도 좀 주세요. 제가 생맥 모시겠습니다. 생맥. 네. 이인영 소장님은 우리 정청래 의원님 얼마 만에 만났어요? 오랜만에 뵀는데요. 네. 오늘 많이 공부했습니다. 네. 예. 이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근데 윤영 정말. 소장님이 우리 네. 당에서 네. 정말 마당발이신 것 같아요. 안규백 의원님도 오시니 굉장히 막 호평하시니 네. 정청래 의원님도 네. 굉장히 아끼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언제 하셨어요, 두 분은? 이번에 뵀죠. 부지불식간에 어떻게 하냐. 부지불식간. 네. 그러면 뭐 오늘 오래된 근데 사진- 아니, 내용이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너무 오늘 좋은데요? 좋았어요. 네. 저 정리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사실은. 대본도 안 보시고 네. 대본 없이 네. 저는 놀랐어요. 평상시 공부를 많이 하시는. 정말 통일 전문가. 네네. 네. 대한민국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네. 정치인. 네. 네. 감사합니다. 참 아까 뭐였죠? 뭐 참은 다 돼요. 네. 참 통일가. 참통이가. 근데 참 제가 정치인. 그 1988년 대학 네. 4학년 때 네. 조국통일 특별위원장부터 이제 아, 그래서 이 시작을 전문성이 해서 있으시구나. 시작을 해서 서강대 북한통일정책학과를 네. 나왔죠. 그래서 이 분단 문제, 통일 문제는 네. 근 30년 제가 계속 놓지 않고 네. 가는 문제거든요. 근데 정치를 하는 이유도 이거였어요. 저랑 비슷하네요. 분단극복 조국통일. 네. 의원님도 이거- 이거예요? 저도 통일을 가장 저의 궁극적인 정치적인 목표로 네네. 보고 있죠. 아. 네. 저도 그렇습니다. 철도 개방, 네. 단계별 통일. 근데 사실 통일도 우리가 이제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네. 저는 최근에 그 남북 정상회담 이루어지고 나서 저는 고민하는 게 네. 일국 양제 있잖아요. 네. 마카오나 홍콩 일국 양제 또 타이완과 중국의 양안 관계 네. 이쪽도 우리가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독, 동독이 통일할 수 있었던 것도 네. 네. 20년 동안 서독이 동독에게 연 3조씩 지원했어요. 네. 먹고 살게 해준 거예요. 화폐 가치도 완전히 달리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년 동안 한 60조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요. 서독이 동독에게. 아. 그리고 대신 동독은 서독 TV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질감을 줄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89년도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네. 무너진 거거든요. 그게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었죠. 네. 이렇게 되고 정세현 장관, 저도 몰랐어요. 정세현 장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동독과 서독 네. 기차역에서 정상회담을 많이 했대요. 아. 그러니까 우리 판문점 네. 또 이제 저기 그것도 판문각 괜찮네.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분단선 있잖아요. 베를린 장벽. 네. 네. 바로 건너가서 바로 역. 아. 이쪽에서 역. 도라산역. 그래서 네. 이제 서독 쪽에서는 괜찮다. 뭐 카셀역이라고 네. 그러는데 네. 거기 가서 하고
뭐 이런 것처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마포와 소대문 관계 가자역이나 가자역. 시장역에서 네.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라선역 같은 데서 해도 되잖아요. 네. 좋죠. 네. 아유. 그림이 아, 괜찮은데요. 오늘 소단케 좀 네. 마음이 좀 제가 요새 당에 네.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어수선하죠. 좀 마음이 좀 어수선했는데 네. 굉장히 오늘 너무 방송이 통일 대한민국을 상상하는 방송. 기분이 네. 좋아졌어요. 네. 마음이 굉장히 안정되고 네. 아름다워지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분단 체제냐면 네. 미국은 150만의 군대를 전 세계를 활용합니다. 근데 이 조그만 땅덩이 한반도에 미국 군대보다 더 많아요. 네, 180만의 180만. 군대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총구를 겨누고 있거든요. 네. 중국 인민해방군이 260만입니다. 인구 대비하면 우리는 그렇죠. 15만이면 돼요. 한반도는 7천만 인구. 네. 얼마나 지금 소모적이고 비정상적으로 70년을 왔어요. 네. 이걸 깨야죠 지금. 네. 통일은 대박? 딱 좋은 표현이세요.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소단케 43번째 방송 2부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즐거운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